KTX 서대전 경유안과 관련해 호남 고속철은 원안대로 운행가 돼 용산과 서대전을 연결하는 별도 노선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서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나 기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가 다운돼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광주극장이 개관 80주년을 맞아 광주의 극장 역사를 담은 영화의 집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흐리고 쌀쌀한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심수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갈등으로 번진 호남고속철도 서대전 경유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고속철은 원안대로 운행가 돼 서울 용산과 서대전을 연결하는 별도 노선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운행 시간이 45분 늘어나 저속철 논란을 일으킨 서대전 경유 방안. 코레일은 서대전역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호남에서는 고속철의 취지가 사라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3의 안이 제시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은 호남 고속철은 우선 원안대로 운행하고 용산과 서대전을 오가는 문제는 지선 등을 통해 나중에 해결하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과 교감하며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원안 운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하고 또 다른 분하고 또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지금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요. 호남 고속철 원안대로 서대전을 거치지 않고 계획한 전편을 그렇게 다음 주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실제로 서대전역에서 열차를 돌려 용산과 서대전을 오가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밝힌 고속철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요를 반영한다는 발언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고속철 문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다음 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업무 보고를 앞두고 있어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신입생들이 배정됐습니다. 학생이 원치 않는 학교에 배정하는 이른바 강제 배정은 없었지만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나 기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배정됐는지 발표하는 날. 배정표를 나눠주는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선시원한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선호하지 않은 학교에 다니게 된 학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데 떨어져가지고요. 좋아서 엄마가 여기 떨어졌으면 좋아요 하시거든요. 딱 맨 마지막에 적어놨던 게 떨어졌어요. 서운하겠네. 서운하시죠. 광주시 교육청은 선지원과 후지원을 포함해 최대 11개까지 써낸 희망학교에 신입생들이 모두 배정됐고 지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등학교별로 신입생의 성적 격차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이렇게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되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학생들이 좀 덜 몰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8% 이내인 1등급 학생의 비율이 학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또 공립보다는 사립학교를 선호하고 남녀 공학을 기피하는 현상은 올해도 예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결과를 알기 전까지 학생이나 학부모나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교육청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서 불만과 원성을 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배정 결과 발표가 예정된 오전 9시, 광주시 교육청 홈페이지는 먹통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확인은 계속 해보는데 들어가지진 않아요. 계속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학생들은 그나마 중학교에 가서 배정표를 받아보고 확인할 수나 있었지만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전화가 올 때까지 할 일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8시 넘어서부터 시작된 홈페이지 접속 장애는
11시쯤 돼서야 겨우 복구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상을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시스템에서 잘 받쳐줄 거다라고 믿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과는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배정 결과를 같은 날에 발표한 데다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까지 한날에 발표하면서 스스로 장애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남은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이 올해 개관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극장 건물 뒤에 있는 옛 사택이 광주의 극장 역사를 담은 영화의 집으로 새롭게 단장돼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 1967년 지어진 광주극장 안집은 집주인과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간 뒤 수십 년 동안 빈집으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광주 비엔날레 때 레지던시 공간으로 사용됐고 총장 축제 때는 추억의 골목길로 활용되며 도시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엔 정부가 공모한 문화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돼 건물 리모델링이 진행됐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광주극장 안집은 이제 영화의 집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올해 80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의 역사가 영화 포스터와 공연 사진 등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전시되고 영화 동호인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영화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토대로 다른 장르의 문화 행사나 활동가들한테 공간을 열어가지고 같이 교류하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 영화의 집 개관과 함께 광주극장은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한국 영화들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상영합니다. 제6회 올해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과 작품상 등 3관왕에 오른 한공주와 비만에 허덕이는 한국 교회를 고발한 코바디스, 지난해 한국 영화계 최대의 발견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비롯해 7편의 화제작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말인 7일 오후에는 음악 다큐 영화가 상영되고 이어 독립음악인들의 특별 공연이 영화의 집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박지원 후보가 호남에서 민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여수 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갖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야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 경선 룰이 갑자기 변경된 것은 노무현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인데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심수를 부렸습니다. 그래도 봄은 오고 있겠죠.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봄 기운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 차가운 얼음과 바위 틈 속에 연두빛의 새순이 자라나 무등산에도 봄이 시작됐습니다. 산을 찾은 사람들도 힘찬 발걸음으로 봄 기운을 맞습니다. 입춘을 돼서 우리들이 새로운 나는 생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을 타서 봄 기운을 타서. 중해공원 언덕에 핀 홍매와 나뭇가지에도 옹기종기 붉은 빛의 몽우리가 맺혔습니다. 요즘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벌써 홍매화에는 몽우리가 지는 등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식품 코너에도 두릅과 냉이, 봄동 등 각종 봄나물이 선을 보였습니다. 봄내음 물씬한 봄나물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을 돋웁니다. 오늘 입춘이라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요즘 몸이 좀 허약하니까 건강식으로 좀 해주려고 두릅을 좀 사러 왔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의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 낮에는 4도에 머물며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유도 선수 전기영을 기억하시나요? 20년 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화려한 업어치기를 선보이며 세계 정상에 올랐던 추억의 선수죠. 이제는 대학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전 교수가 광주를 찾아 유도 꿈나무들을 만났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상대를 맺히는 호쾌한 기술은 여전합니다. 유도 기술의 꽃으로도 불리는 업어치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눈앞에서 펼쳐 보이는 동작 하나하나에 어린 후배 선수들은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정말 영광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 기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만난 전기영 교수는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특기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업어치기 들어가는 거 차이가 엄청납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그 어떤 기초 지식을 갖고 접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태권도에 밀려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유도. 문을 닫는 유도장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선수들도 줄었습니다. 고등부 유도팀도 하나둘 사라지면서 광주체육고등학교 한 팀만 남았습니다. 내가 유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고 왜 우리 그 전기영 교수처럼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어떤 동기부여만 된다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광주시 유도협회는 유도 인구의 저변 확대와 선수 육성을 위해 스타 선수들의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광주시가 박광태, 강운태 두 전직시장을 하계유대회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위촉장 전달은 오는 10일에 이루어지며 이를 계기로 윤장현 시장과 두 전직시장이 민선 6기 들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예위원장 위촉은 두 전직시장이 유대회 유치와 준비에 크게 기여한 만큼 그에 걸맞는 예우와 위상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이 목요일 전남대학교에서 예비 대학생을 상대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진모영 감독은 특강에서 대학은 앞으로의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수히 많은 창문을 가능한 마니어로 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900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용화 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재단 관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늘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시청사 1층과 야외광장 재단장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갖고 새롭게 단장할 공간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시청사 내 영화관 등 기존 활성화 공간의 존치가 필요하고 유리벽 등은 조명이나 난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가변형으로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역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오늘 열린 간담회에는 코트라 임직원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한중 FTA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 경험미숙과 전문 절차 지원 등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호소하는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호남 지역 9개 상공회의소가 KTX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목포, 전주 등 호남 지역 9개 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된 고속철도가 오히려 지역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코레일의 KTX 운행 계획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또 서대전역 경유안이 강행될 경우 호남 고속철도는 저속철로 전락하고 지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생 19살 A군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A군은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졌지만 나무 등에 걸리면서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만나주지 않자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광주시 동구 충장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45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가던 27살 황모 씨 등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황 씨 등이 얼굴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박 씨가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말을 토대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